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3 1단원 역학의 세 번째 소단원인 유체 역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첫 번째 차시로 탄성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벨 1 때부터 공부했던 후계 법칙의 1차원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식은 x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부 힘 fx에 비례해서 변형된 길이 x가 결정된다는 식이죠. 여기서 질량 중심의 운동은 생각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물체의 평형을 위해서 힘을 양쪽 방향으로 모두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비례상수 k는 용수철 상수였는데요. 레벨 2에서 용수철 상수는 물체의 원래 길이를 lx, 힘이 작용하는 부분의 단면적을 ax라고 했을 때 물체의 특성인 역률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공부했었습니다. 여기서 힘이 작용하는 면의 단면적 a를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우변에 있는 lx분의 x는 총 길이분의 변형된 길이, 즉 차원이 없는 물리량인 변형률, 스트레인이 됩니다. 앞으로 이 물리량을 스몰 입실론으로 표현할게요. 그리고 좌변에 있는 ax분의 fx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인 응력, 스트레스가 됩니다. 스트레스는 시그마 기호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면 역률로 표현된 좀 더 일반적인 후계 법칙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이제 레벨 3에서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사이의 관계를 3차원으로 확장할 건데요. Y성분이나 G성분이 있다면 물체에서 해당 방향의 기하학적 물리량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레벨 2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후계 법칙이 성립되는 범위는 충분히 작은 변형일 거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된 변형 길이 XYG는 원래 길이에 비해서 충분히 작다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계 법칙을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관계로 쓰겠습니다. 여기서 첨자 i는 좌표 번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스트레스 시그마는 물체의 면의 수직한 방향의 힘이 만드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직 응력, 노멀 스트레스라 부릅니다. 노멀 스트레스는 우리가 유체를 다룰 때 사용하는 물리량인 압력 프레셔와 관계에 있는데요. 정확히 압력 P는 세방향 수직 응력의 평균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압력 P는 물체를 수축시키는 방향으로 정했기 때문에 음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단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일반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신 이런 힘을 생각할 때는 물체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Y면에서 X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전 평형이 될 조건은 이렇게 되죠. 이제 양변의 물체 부피를 나눠주면 각 단면에 나란하게 작용한 힘의 면적을 나눈 값이 같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제 면에 작용하는 일반적인 힘을 다루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의 표현식을 면의 수직한 방향의 힘뿐만 아니라 나란한 방향의 힘도 표현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좌표 첨자 ij를 이용해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형관계식은 이렇게 되죠. 우리는 면의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한 스트레스를 전단 응력, 시어 스트레스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응력, 스트레스는 이렇게 행렬로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서 대각 성분은 노멀 스트레스, 그리고 비대각 성분은 시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압력은 스트레스 매트릭스의 트레이스의 3분의 1이 되겠죠. 물체에 시어 스트레스가 작용했을 때 노멀 스트레스와는 다른 방향의 변형이 일어날 건데요.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찌그러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인도 일반화 시킬 수 있는데요. 수직 방향의 변형률 노멀 스트레인은 특정 방향의 단위 길이당 길이 변화였습니다. 이 폼을 유지하면서 전단 변형으로 확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시어 스트레스에 의한 변형이 x 방향으로는 y만큼, y 방향으로는 x만큼 나타나기 때문에 시어 스트레스와 시어 스트레인 사이의 관계를 또 다른 비례상수 s로 관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전단 방향의 변화는 두 방향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두 방향의 변화를 한꺼번에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비례상수 s를 전단 탄성률, 시어 모듈러스라 부르죠. 시어 모듈러스 역시 역률과 마찬가지로 압력 차원을 가진 물리량입니다. 그리고 XY 방향의 스트레인은 면이 돌아간 각도로 표현할 수도 있죠. 물론 여기서도 변형된 길이가 충분히 작다는 가정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각으로도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형태의 변형은 보통 변형된 각의 합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전단 변형은 새로운 스트레인 물리량인 E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스트레인을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멀 스트레인도 E의 노멀 성분으로 두고요. 시어 스트레인을 합산 형식으로 표현하면 스트레인 역시 이렇게 대칭 행렬의 모습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후계 법칙을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여기서 첫 번째 식은 노멀 스트레스에 의한 노멀 스트레인이 역률로 표현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 식은 시어 스트레스에 의한 시어 스트레인이 전단 탄성률로 표현되는 상황이죠.
여기서는 2차원으로 표현했지만 당연히 지방량과 관련된 모든 수식의 의미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탄성률 Y와 S는 물질의 특성이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 등방형 물질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Y 방향으로만 수직 탄성이 강한 물질이라면 이 식의 비례상수는 다른 방향과 똑같은 역류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죠. 물질의 비대칭성까지 고려한 일반적인 상황은 레벨 4에서 다루도록 하고 레벨 3에서는 대칭성이 있는 물질만 다룰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스트레인의 영역은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이 비례하는 탄성 영역만 다루고 있습니다. 탄성 영역은 후계 법칙이 성립하는 영역이죠. 그리고 이 영역이 끝나는 응력 지점을 일드 스트레스 항복 응력이라 부르는데요. 스트레인이 이 지점보다 더 늘어나게 되면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의 응력 곡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고체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부서지겠죠. 물론 부서질 때까지 항복 응력이 나타나지 않는 재료도 존재합니다. 이런 차이는 물질의 결합 구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레벨 4에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는 어떤 형태의 결합이든지 스트레인이 작은 탄성 영역만 다룬다는 것만 인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물체의 X방향 스트레인을 일반화된 후계 법칙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X방향 스트레인은 X방향 면에 작용하는 노멀 스트레인의 영향을 받을 거고요. Y방향의 스트레인은 Y방향 면에 작용하는 노멀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Y방향의 노멀 스트레스가 X방향의 스트레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를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같은 성분의 스트레스가 스트레인에게 주는 영향에 비해서 다른 성분에게 주는 영향이 좀 작은데요. 이때 사용되는 비율 U를 푸아송 레이시오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비율은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등방형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그림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지축 성분까지 똑같은 포화성비로 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대칭이 아니라면 포화성비는 방향별로 또 다르게 써야 되겠죠. 아무튼 대칭일 때는 세 방향의 스트레인을 이렇게 한꺼번에 표현할 수도 있겠죠. 포화송비가 정의되면 시어 스트레스와 노멀 스트레스 사이의 관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사각형 물체의 대각선을 잘라서 삼각형 부분의 평형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빗면 부분에는 시어 스트레스를 결정할 면의 나란한 힘과 노멀 스트레스를 결정할 면의 수직인 힘이 작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삼각형의 나머지 부분에 작용하는 시어 스트레스를 F로 두면 빗면이 Y축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 할 때 삼각형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하죠. 이제 이 힘 관계를 응력 관계로 변경하기 위해서 각 힘이 작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나눠야 하는데요. 왼쪽 면을 AX로 잡으면 아래쪽 면은 AX 탄젠트 세타가 되고 빗변 부분의 면은 AX 시컨드 세타가 되기 때문에 각 면에 작용하는 시어 스트레스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삼각형의 빗변 부분의 스트레스도 정의할 수 있죠. 이제 이 식들을 전부 연립하면 삼각형의 세 변에서의 스트레스 사이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시그마 XY랑 YX가 같다는 사실도 미리 적용했습니다. 이제 물체를 잘게 나눠서 정육면체 단위셀을 생각하겠습니다. 좀 크게 그렸지만 충분히 작은 단위셀입니다. 그리고 4개의 면에 똑같이 작용하는 시어 스트레스는 시그마 XY로 통일해서 쓸게요. 그리고 물체의 내부에 45도 기울기에 또 다른 미소 정육면체를 생각하겠습니다. 이 정육면체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이 관계식의 세타의 면의 기울기인 4분의 파이 부분과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부분을 각각 대입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이 결과로부터 내부 정육면체에는 노멀 스트레스만 외부 정육면체의 시어 스트레스와 똑같은 크기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물체는 이런 변형이 생기는데요. 이 변형을 내부 정육면체의 노멀 스트레인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45도 돌아간 프라임 좌표계를 잡아보겠습니다. 내부 정육면체에서는 노멀 스트레스가 작용하기 때문에 각 방향의 스트레인은 포화송비가 포함된 형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형을 시어 스트레인으로 해석한다면 이 각도가 시어 스트레인의 절반이 되겠죠. 이제 이 삼각형에 적용되는 기하학적 관계로부터 두 좌표 사이의 스트레인의 관계를 지을 수 있고요. 이 식을 풀면 정육면체라는 가정으로부터 시어 스트레스와 시어 스트레인 사이의 관계를 역률과 포화성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래 좌표계에서 시어 모듈러스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결과로부터 우리는 대칭성을 가진 물질의 시어 모듈러스와 역률 사이의 관계가 포화성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체가 아닌 등방형 물질의 변형률 스트레인은 수직 변형 노멀 스트레인과 전단 변형 시어 스트레인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고요. 각각의 스트레인은 수직 응력 노멀 스트레스와 전단 응력 시어 스트레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비례상수는 수직 탄성률인 영지 모듈러스와 전단 탄성률인 시어 모듈러스로 이어지고요. 두 탄성률은 포아송 비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번에는 3차원 등방형 물체의 부피 팽창률 벌크 모듈러스 B를 탄성률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 방향의 길이를 LX, LY, LG로 두고 각 면의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노멀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한 방향의 스트레인은 해당 방향의 스트레스와 나머지 두 방향의 스트레스 효과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체 총 부피 V는 LX, LY, LG로 표현될 거고요. 변형에 의한 작은 부피 변화 델타 V는 미분의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피의 스트레인, 즉 V분의 델타 V로 표현되는 부피 변화율을 구할 수 있겠죠. 이 결과는 세 방향의 길이의 스트레인의 합으로 쓸 수 있고요. 스트레인의 이 식을 대입해서 부피의 스트레인을 스트레스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방향 스트레스의 합은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의 3배가 되기 때문에 벌크 모듈러스 B는 이 식의 표현으로부터 역률과 부하송 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평면 위에 물체를 두는 상황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물체는 변형되지 않는 강체로 취급했었지만 여기서부터는 이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과장해서 그렸습니다. 먼저 변형되기 전의 물체의 모습은 세 변의 길이가 LX, LY, LG고 밀도가 로로 균일하다고 둘게요. 그림상 Y방향의 길이는 앞뒤로의 두께입니다. 그리고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플러스 G 방향으로 잡으면 위치가 G인 곳에서의 스트레스는 유체처럼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마이너스 로 G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스트레스의 성분은 중력이 G축 방향으로만 작용할 거기 때문에 0이 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수직 항력 뿐이기 때문에 시어 스트레스는 작용하지 않죠. 이제 스트레스의 모든 성분을 구했기 때문에 물체의 역률을 Y, 포아송 B를 U라고 하면 스트레인의 수직 성분을 모두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지만 G축 방향으로는 이만큼의 비율로 줄어들게 되고요. 나머지 XY 방향으로는 G축 방향으로 줄어드는 비율의 포아송 비율만큼 늘어나게 되죠. 이제 G좌표에 존재하는 노란색의 얇은 육면체의 두께를 DG라고 할 때 이 육면체의 변화된 두께는 DG에 G방향의 노멀 스트레인을 곱하면 되고요. 나머지 방향도 마찬가지로 원래 길이 LX와 LY에 각각의 노멀 스트레인을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노란색 얇은 육면체의 두께는 이렇게 원래보다 줄어들게 되고요. 지금 보이는 X축 방향의 길이는 이렇게 원래보다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변형된 물체의 여러가지 기하학적 물리량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가로로 늘어난 길이가 G좌표에 대해 선형적이고 세로로 줄어든 길이가 G좌표에 대해 선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측면이 곡선 형태를 가지게 될 건데요. 이 측면의 곡선의 방정식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변형이 없는 맨 윗부분에서 튀어나온 길이 라지 X는 물체가 양쪽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옆으로 늘어난 길이의 절반이 됩니다. 그리고 변형이 없는 맨 윗부분에서 압축된 세로 길이 라지 G는 압축된 미소 육면체들을 G좌표까지 누적해서 쌓으면 되겠죠. 이 결과는 G의 2차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걸로부터 라지 X와 라지 G 사이의 관계가 2차 곡선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고체든지 강체가 아닌 이상 중력 때문에 푸딩같이 살짝 찌그러진다는 건데요. 우리 눈에는 거의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실제적인 상황으로 느껴보기 위해서 이 물체가 알루미늄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길이는 50cm와 30cm로 눈앞에 보이는 모니터 크기 정도의 알루미늄을 책상 위에 뒀다고 해볼게요. 알루미늄의 밀도는 2700kg/세제곱미터, 역률은 69GPa 정도 되고요. 포아송비는 0.32입니다. 물론 대략적인 값이고요. 이 경우에 찌그러지는 높이 변화를 계산하면 17나노미터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튀어나오는 최대 길이는 9.2나노미터죠. 변형되는 길이가 분자 몇 개 수준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변형을 느끼기에는 상당히 힘들겠죠. 일상적으로 고체의 변형이 거의 안 느껴지는 이유는 이 역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조금 변형이 느껴지는 고무의 경우에는 역률이 수십 메가파스칼 정도로 작습니다. 그리고 가장 단단하다고 알려진 천연 강물인 다이아몬드는 테라파스칼 수준이죠.
이번에는 첫 번째 예제랑 동일한 상황에서 위쪽 면에 수평힘 F가 작용하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중력 mg가 작용하게 되고요. 첫 번째 예제에서와 같이 중력에 의한 변형도 생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복잡하니까 중력 변형은 잠깐 무시하고요. 지금 작용하는 전단력 F에 의한 전단 변형만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동안 물체가 등속 운동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물체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물체와 바닥 사이에 항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병진 운동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전단력 F가 마찰력과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수직 항력 N이 중력과 크기가 같아야겠죠. 그리고 회전 평형을 위해서는 항력이 작용하는 지점이 물체 중심으로부터 A만큼 떨어져 있다고 할 때 이런 토크 평형을 이루어야겠죠. 그러면 항력이 작용하는 위치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운동 마찰력을 운동 마찰 계수 뮤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항력의 위치가 마찰 계수에 의존한다는 사실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전단력 F는 면적을 나눈 만큼의 시어 스트레스를 윗면에 제공하기 때문에 물체가 이런 식으로 변형됩니다. 윗면이 아랫면에 비해서 수평 방향으로 변형된 길이를 x, 그리고 이 물체의 시어 모듈러스를 s라고 하면 시어 스트레스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걸로 변형된 길이 x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량 m을 밀도로 표현하면 좀 더 식이 간단해지죠. 여기서도 좀 더 실제적인 느낌을 위해서 앞에서 사용했던 똑같은 높이의 알루미늄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어 스트레스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은 대부분 등방형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역률과 부하성비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과 접촉했느냐에 따라서 마찰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바닥 재질을 나무 바닥으로 설정할게요. 그러면 운동 마찰 계수는 0.47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알루미늄의 변형된 길이는 43나노미터가 되죠. 그리고 항력이 작용하는 위치가 중심으로부터 14cm가 되는 곳인데요. 이건 알루미늄 고체의 가로 길이가 28cm보다 커야 알루미늄이 전단력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이번에는 같은 고체를 대기 중에 놨을 때 대기압 P에어에 의해서 압축되는 부피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외부 압력에 의한 부피 변화를 계산하려면 부피 탄성률을 이용해야겠죠. 이 식으로부터 어렵지 않게 부피 변화량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도 같은 크기의 알루미늄으로 실제 값을 계산해보면 알루미늄의 부피 탄성률을 역률과 포화성비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의 압력과 처음 부피를 이용해서 대기압에 의한 부피 변화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체 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직 변형률 노멀 스트레인과 전단 변형률 시어 스트레인을 정의했습니다. 노멀 스트레인은 물체 한 면이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변형된 정도였고요. 시어 스트레인은 면과 나란한 방향의 변형이었습니다. 우리는 탄성 영역에 있는 변형만 다루기 때문에 변형 길이는 원래 길이에 비해서 충분히 작은 길이가 되죠. 스트레인이 충분히 작다면 스트레인을 만들어내는 응력 스트레스가 스트레인에 비례한다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훅의 법칙이죠. 이때 비례상수를 탄성률 모듈러스라 부르고요. 스트레스 역시 면의 수직한 방향의 노멀 스트레스와 면의 나란한 방향의 시어 스트레스로 나눌 수 있고 각 스트레스는 스트레인에 이런 식으로 비례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식은 물체의 탄성이 방향에 관계없는 등방형 물체인 경우에 쓸 수 있는 식이죠. 여기서 사용된 노멀 방향의 비례상수는 레벨 2에서부터 공부했던 역률, 영지 모듈러스고요. 시어 방향의 비례상수는 시어 모듈러스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방형 물체라면 두 모듈러스가 부하성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했죠. 또 3차원 부피에 대한 스트레인을 압력에 대한 훅의 법칙으로 표현했을 때의 비례상수를 부피 탄성률, 벌크 모듈러스라 불렀는데요. 이 상수 역시 역률과 부하성비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